그 MBN의 단독이 나오는 방송은 아닌데 단독이 하나 나왔었죠. 정권 정조중한 원전 수사팀 검사 윤석열 캠프 합류 논란. MBN이 단독하는 방송은 아니라니까요. 이런 단독 1년에 한두 개도 안 나오는 방송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대전지검 형사부 3부 소속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 뭐 경쟁성 평가 조작 의혹 했던 바로 그 수사팀의 이원모 검사가 변호사가 됐는데 이자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명 자체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게 나는 이 캠프에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왔지 검사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럼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건 뭐야 그게? 내가 한마디만 할게. 미친 새끼. 그러면 윤석열은 안 그러냐? 예. 지금은 정치인으로 들어온 거지 검찰총장으로 들어온 거냐?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놈인 거예요. 네가 이러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짓거리 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검사 새끼들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정상은 아니지. 욕먹어야지. 최소한 내가 정말로 그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검찰총장 그만두고도 한참 있다가 한 5년 후에 나온다면 이해해 주겠지만 그렇죠. 현직 검찰총장 그만두고 한두 달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갖고 정권교체 외치는 새끼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거 따라가는 새끼들은 뭐야. 그냥 그런 감정 가진 놈들이 현직 수사검사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냐고. 원모야. 골 때린 놈들 정말. 근데 이원모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이제 경제성 평가를 했죠. 월성 원전. 이 부분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 최재형 캠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간 것도 웃긴데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요. 법원에서도 연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거 연장하려면 4조 원이 더 들어가요.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나가지고 박근혜 때는 그 고리 원전 하나 폐기시켰잖아. 예. 그것 정도의 느낌이지 무슨 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윤규 장관 지금 영장 청구를 뭐 추가 기소를 한 해 만에 이야기하는데 그냥 최재형 이놈이 감사원에서 분탕질 해가지고 요걸 검찰이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흔들게 썼던 거예요. 여기는 비리가 나올 게 단 한 건덕지도 없는 거야. 이런 걸 수사랍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흔들게 썼던 이 양아치 윤석열 씨께서 지금 그 수사팀의 일부를 캠프에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언론에서 이제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 윤석열 캠프 그 인사 구성들을 보면 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법률 대응팀 거기는 그냥 검사 식구들이더만요. 그냥 전직 검사들만 다 따로 모아서 꾸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검사 비중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잖아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사법연수원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죠. 윤석열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팀이나 공약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팀이 봐봐요.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 김남일 전 대전고검장, 이완규 전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손경식 전주지청검사,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형사육부장, 서정배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원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 대전 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 검사, 다음에 강남일 전 고검장,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그 외 다수 전직 검사들. 이게 정상이냐고. 비정상이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동훈 새끼야. 아이폰 비번이 아까 기본도 안 돼 있는 새끼가 공무원이라고 쉬고 앉아가지고. 진짜 그쪽 사람들 말고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좀 저명한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사라던가 이런 사람 한 명 포섭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우리 방송 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보겠죠, 근데 당연히. 워낙 미미해서 댓글 안 한다네. 이 개새. 참, 아이고. 자, 2020년에 작년 8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행유예. 아, 저도 봤습니다.
예, 1심은 법정 구속, 항소심이 뭐라 그랬냐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든요. 동양대 의전원도 마찬가지야.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왜 조국 내한테만 이러냐 진짜. 정말 타겟이었다는 것밖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는 보석 신청했어요. 노인이나 도주 우려 없다고. 윤석열 장모도요. 재판에서 존나 억울하다 그랬어. 그럼 반성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노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환자야. 그렇죠.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회적 셀럽의 부인이기도 하고 직장 확실해. 도주할 우려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장모 보석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보자. 받아주면 법원 엎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별건으로 맞아요. 그 사무소 위조건, 그 잔액 증명서, 잔고 증명서 위조한 거에 대해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재판이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걸 행사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챙겼는데 그러면 사기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그 업무방해죄만 기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의 방법으로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모든 행위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기소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장모는 사기죄는 기소 안 하고 그 사무소 위조만 이거 그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건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돈이 몇백억짜리를 잔고를 위조했는데. 예, 저는 동지의 언어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 내 대법원에서 설사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조국은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너 어깨 위에 비듬 묻었네 이걸로 지금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에는 역사적 컨트롤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뇌물 받았다고.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고.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였습니까? 권력과 권력이 부딪혔는데 진 권력이 이긴 권력한테 정치 보복당한 겁니다. 근데 그냥 보복을 못하니까 비리를 가져오는 거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물 한 번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력형 비리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표창장 위조했다는 등 무슨 인턴 활동을 했네 안 했네. 서울대 세미나에 등장한 건 맞지만 인턴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 판결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진짜 도둑놈들은 조국 장관이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자라 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방송이 할 일인 거죠. 그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건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조국 장관이 며칠 동안 페이스북 활동이 뜸했어요. 나 솔직히 엄청 불안했어요. 조국 장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개인 톡으로 고통스럽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SNS 활동을 안 해요. 엄청 불안했어요. 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역사적으로 그냥 무슨 뭐 귀양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지금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게 될까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은 그냥 저쪽 세력의 어떤 특정 세력이 기득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조국 내가 진짜 한 게 맞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내가 했던 지키지를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갖지 말자는 거지 이제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지. 사실 중심으로 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중동만 드립다지 파고 있으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좀 드리면은 지금 그 경향신문이 열린공감TV에 나오는 강진구 기자를 예상을 들어보니까 해고시킬 야, 모양이더라고요. 왜 징계위를 그러는 지금 거야? 20일 연다고 그래. 원래 경향신문이 좀 그렇지 뭐 조중동 경인데 뭐. 간지 오래됐죠. 딱히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러지 의구심이 든다기보다는 강진구 기자 같은 사람이라도 제대로 취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지켜진다면 그게 뭐 경향신문이든 열린공감TV든 중요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정말 전투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주는 기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 고마운 거죠. 근데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뭔가 해고하려고 하는 그 꼼수 자체가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력 29년짜리 아. 기자를 갑자기 내근직으로 돌려버리면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지. 그게 뭐 기자 계속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열린공감TV랑 이제 연대로 뭔가 약간 예. 뭐 투잡일 수도 있고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기자의 어떤 본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린공감TV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 라고 경향신문에서 지금 징계를 연 이유는 무단 결근 등의 이유, 열린공감TV 지배인 겸직은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 사람 취재시키면 안 되겠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다가 열린공감TV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좀 편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위장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너 이중 취업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립니까? 기자들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위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회사가 취재를 방해하는 거죠. 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테고 우리 의도를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모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강진구 기자를 제대로 저격한 채널이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직 기자가 열린공감TV 나와서 줄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격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기성 언론이 갖고 있는 그 기자들만의 일종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부심 같은 거 있는 거야. 유튜브는 유튜브고 우리는 기성 언론 기자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식. 우리는 품격 있는 전통 미디어다. 미친 놈들 진짜. 좋겠다 그래. 그런 이미지 버려진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치면은 조선일보는 현직 기자가 조국 펀드나 표창장에 대한 가짜뉴스 퍼뜨린 건 괜찮습니까?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강진구 기자가 기자로서의 역할은 경향신문에서 못하니까 사실 경향신문에 뭐 대단한 뭐 유익원 포함해가지고 대단한 특종 봤니? 오죽하면 내가 조중동 경이라고 부르겠냐고. 윤석열은 달변이다. 어. 이 인터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득권화 되는 거죠. 본인들도. 경향신문은 내가 한겨레 신문과 함께 신문 종이 신문으로서는 진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경향신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조중동보다 낫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던,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가면은 신문 읽고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판대에 한겨레 없으면 경향 사고 경향 없으면 한겨레 사고 그렇게 애착해왔던 신문인데 어느 특종에 보니까 이게 애들이 보니까 조중동만큼 더 못해. 경향신문은 어떤 그 스탠스에 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랑 비슷해요. 민주화만 되면 얘네들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민주정부 까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함경호를 싫어했던 이유예요. 우리가 진짜 언론이다. 우리는 진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정권을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 그거를 이제 야야야 젊은 기자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위에 생각 있는 좀 데스크급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꼰대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독재 정부는 못 가. 무서워가지고. 민주정부만 가. 그 스탠스가 굉장히 오래돼서 경향신문을 마음속에 버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는 또 취재하지 마. 여기 사무직이나 해. 그럼 뭐 기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근질근질한데. 경향 입장에서도 29년차 취재 기자를 자른다는 건 경향에 굉장히 손실입니다. 큰 손실이고 강진구 기자는 그 박재동 화백의 미투 반박 보도해서 그때 크게 큰 건 한 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 경향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페미 세력 예. 공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직이나 이 해고 같은 것은 아픈 부분이지만 강진구 기자의 경력 사항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네. 생각 들어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